병과 비만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병도 없어지고 비만도 어떻게 없어지냐면 바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부터. 그래서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이 사라지고 왜 비만이 사라지는지를 2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 최 반장님 계속 그 차를 바꾸고 계시는데 연료 때문에 바꾸셨어요. 자, 연료. 자, 자동차도 내 몸도 연료가 필요해요. 예. 벤츠에도 연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소나타에도 소나 타는 차도 연료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연료, 죄송합니다. 이거 소나타 타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연구생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구생 하나가 소나타를 타니까 자긴 저 차 안 탄대요. 저건 소나 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이게 아재 개그로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예, 우리 몸도 연료가 필요해요. 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뽕잎을 먹으면 송충이가 못 껴요, 제대로.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채식형인데 거기다 육식이 들어가면 장폐색이 오면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유발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 부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하버드 그 연구에서 PBD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인덱스 PBD 지수라고 해서 건강한 식단이 이제 하도 많은 과학자들이 섬유질이 부족하면 계속 장폐색이 이르러 와서 복강경청도 막히고 해서 정서적으로도 이 신체적으로도 디스펑션이 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플랜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장폐색이 되지 않도록 대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고기와 생선 같은 유는 동물성은 최대한 절식하는 플렉시테리언이 요새 트렌드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제약회사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샐러드 캔디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게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샐러드 한 접시 하루에 5접시 못 먹으니까 샐러드 캔디로 지금 욕구를 충족하고 계시면서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변 장폐색에 있던 분들이 샐러드 캔디를 먹으니까 뭐 도움이 되고, 제 그 밀키트가 그래서 넘버 원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독과 영양. 영양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 내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인 걸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단백질 공급에만 급급하신 나머지 우리 몸의 인체에 디스펑션이 오는 원인인 해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해독이 사실은 모든 만성질환의 이 답입니다. 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시거나 이틀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은 대개 장폐색이 다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좋은 연료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인데,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지면 새 엔진 오일로 교체해요. 브레이크 오일 얼마마다 교체합니까? 이 선생님. 브레이크 오일을 1년에 한 번 하나요? 예, 뭐 한 10년에 한 번 하세요? 아니죠? 예. 엔진 오일은 얼마 간격으로 교체하세요? 예, 엔진 오일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 교체해야 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차가 나가는 게 벌써 뻑뻑하고, 예, 소리가 막 나죠. 차에서 엔진 오일. 우리 몸에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뻑뻑하면서. 온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지금 엔진 오일 교체하세요. 깜빡깜빡깜빡.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세요. 깜빡깜빡깜빡. 하물며 무생물들도 정수기도 이상개월 간격으로 필터 교체하는데, 우리 인체 가장 중요한 신장과 간도 필터 교체를 안 하셔가지고, 예, 결석과 담석이 키드니 디스펑션을 일으키고 리버 디스펑션이 오고, 이 모든 문제가 해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독이. 자, 그래서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엔진 오일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내부도 세수 매일 하면서, 눈곱은 떼면서 몸의 외부는 청소하면서, 세수 매일 하고 양치질 매일 하면서, 양치질 하면 입에서 막 이게 치석이 생겨가지고 잇몸이 내려앉는 것도 문제지만 구취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내부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모두 남은 썩는 병이에요. 썩혀야 되면서. 내부 청소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방의학에서 해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여러분 집 청소 연중 청소하세요? 설날에만 하세요? 구정에만? 집 청소들 아예 안 하시나 봐. 방 청소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매일매일 하시죠? 네네.
예, 무생물도 매일매일 방 청소하고 세수하면서 장 청소들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시는 날수만큼 내가 50세다, 60세다. 장 청소, 대장 청소 얼마 간격으로 해보셨어요? 신장 청소, 간 청소, 담낭 청소. 담석이 왜 생길까요? 신장 결석이 왜 생길까요? 대장암이 왜 생겼을까요? 유방암이 왜 생겼을까요? 부위만 다를 뿐이지 다 뭐예요? 방에 나오는 쓰레기들처럼 내 몸에 있는 젖산피루부산 같은 온갖 음식물 독소, 동물성에 있는 IGF-1과 메티오닌에서 유발되어지는 젖산피루부산 같은 온갖 독소들인데 한 번도 해독을 안 했어요. 부디 바라옵건대 연중 청소라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왜 병에 걸리는지 아셔야 돼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왜 걸렸는지. 그 만성질환이 모든 암의 원인이라는 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여러분들은 약 먹고 평생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하죠. 억제만 시키니까 폐에 결절이 생기고 심장이 자연적으로 펌핑을 해야 되는 걸 계속 와파린이나 혈전 용해제로 누르니까 뻥 터지죠. 그래서 폐암이 되고 유방암이 되고 만성질환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장에 장폐색이 되는 젖산피루부산과 같은 이 독소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암은 이상한 유해 물질이 아니라 이상한 돌연변이 물질이 아니고 암은 뭐예요? 세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이 안에. 방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방 청소하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방에 못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내 몸에, 내 몸 세포에 숨을 못 쉬어요, 내 세포들이.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서 그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폐암 환자들이 뭐예요? 고압 산소 치료예요. 암 환자들이 말기에 가면 뭐예요? 산소 치료예요. 세포에 세포 독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쉬는 게 암이에요, 세포가.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지금 빨리 자르는데 급급할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모든 만성질환자들 암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해독부터 들어가야 돼요. 몸 속에 있는 쓰레기부터 빨리 청소해내야 돼요. 근데 쓰레기 청소하고 나니까 만성질환이 딱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더 이상 내 몸의 디스펑션, 신장에서 결석이 많아서 신장에서 요관을 타고 적절한 영양소가 방광과 전립선과 난소로 자궁으로 가야 되는 영양소들이 산소를 공급 못하다가 딱 막혀있던 것들이 신장 폐색이 신장 청소하고 나니까 요산 수치가 높아서 단백뇨로 다 빠지던 것들이 딱 중단돼 버려.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관을 타고 요관을 타고 이제 방광에도 영양소를 적정히 공급하고 전립선에도 난소에도 적절한 호르몬이 공급이 되고 이제 디스펑션이 없어지면서 디스펑션이 펑션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이제 이 교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자동차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동차들도 여러분들이 그 무심한 자동차에게도 1년, 2년, 1년에 한 번, 2번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면 차도 안 나가요. 차도. 똥차도 안 나가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너무나 똥차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똥차가 빠져야 새 차가 오죠. 자, 그래서 엔진오일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서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펑션을 못하고 디스펑션 기능을 오기 때문에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뭐가 없어져요? 비만이 없어져요. 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하는 말에 해독시키고 333으로 3일 과일씩, 3일 보식, 3일 항암식 시켜서 케토시스와 오토파지 작용으로 원활하게 세포가 디스펑션해서 펑션 기능을 하게 해주니까 암이 딱 캔서 돌먼시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를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가시냐고요. 병 고치는 건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맥을 못 짚고 다니시는지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인데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대장암 환자는 대장에서? 유방암 환자는 유방에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자, 내 배는 이쪽인지 이쪽인지 좀 한번 보세요. 만져 좀 보세요. 자, 내 배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피자와 핫도그와 베이컨과 콜라로 지금 이렇게 위하수가 이제 심해져 가지고 쫙 내려앉아서
저도 제 배를 보니까. 자, 아보카도와 사과와 양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의 십자가 채소로 쫙 내 배가 이 상태인지. 독소가 들어온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유해균이 빠져야 유익균이 들어가면서 산소를 끌고 들어가요. 암 환자가 암에서 해방이 돼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야. 근데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쓰레기가 꽉 차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가 숨을 못 쉬어서 돌연변이가 된 게 암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이 되고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켜서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쓰레기를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을 요 내 뱃속에 저장해 두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아랫배가 좀 이렇게 나와서 두둑하게 저장해내야 안심이 돼. 그래서 베들레헴, 오늘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연상하시면서 내 배가 베들레헴이 끼어 있는지, 베들레헴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암의 시작이 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아셔야 돼요. 암 환자들 공통점을 보면 물론 너무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기름기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 말고요. 건강한 배변의 3대 조건, 물에 가라앉지 않아야 돼요. 기생충 나온 거 보여주셔서 제가 점심 식사 전에 아주 즐겁게 그걸 봤는데,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건강한 배변의 조건, 3대 조건, 그 하버드의 그 영양학 박사님이신 진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죠. 변이 둥둥 떠야 된다, 가라앉아야 된다. 건강한 변은. 젖산 피루부산 같은 독소와 중금속이 많은 변은 가라앉아요. 근데 건강한 배변은 둥둥 떠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 새처럼.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부피는 크지만 가벼워요. 둥둥 떠요. 그리고요, 냄새가 있어야 될까요?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나나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하느라 이 장벽에 상행, 횡행, 하행, S자결장 등등 또 기생충은 뇌혈관과 췌장 쪽에 소화기 쪽에 많은 기생충들 장 점막에 붙어 있는 모든 세포 독소들이 나오는 동안은 이 천연 치료제에 의해서 지금 해독제를 통해서 나오는 분들은 약간 변이 부푸 이제 약간 설사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정상이에요. 지금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장폐색이 다 뚫리고 5단계 해독으로 온몸에 해독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변이 바나나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쥐똥같이 이렇게 사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반의 경제에 이르셨으면 사리 같은 애들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반의 경제에 이르실 필요 없고, 자, 바나나처럼 이렇게 크고 무르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에서 냄새가 나는지 이거 지금 해독하는 동안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와요. 나무 껍질 같이 생긴 애부터 어제 뭐라 그러셨죠? 해마 같은 애들, 온갖 세균 독소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발 방 청소하는 횟수만큼만이라도 장 청소를 좀 하셨으면, 여러분들 세수하고 목욕하듯 여러분들도 매일 장 청소를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매일 더운 물로 샤워하고 먼지 한 톨 없는 새 옷을 입고 파티에 나가면서 향수 뿌려가지고 이 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몸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 백날 뿌려봐야 뭐하니에요. 방향제 맨날 두고 집안에 쓰레기는 가득 차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몸의 쓰레기는 온 혈관과 장기에 가득 차 있는데 계속 향수 뿌리면 뭐하니에요. 정작 찌꺼기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얘기하죠.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을 별별 해괴망측한 페인트 칠을 하고 화학약품을 뿌리면서 방청소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이게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마음의 쓰레기도 계속, 종교인들이 결국은 종교의 결국은 내 마음을 계속 성찰하면서 깨끗이 씻듯이 내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내 몸도 품성처럼 잘 돌봐야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온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캐나다나 또는 이 독일같이 이 예방의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100분율 가운데 수술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을 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몸의 내부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시야가 조금 이렇게 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의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청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예, 자꾸 증세만 억제시켜서. 예. 그래서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청소하면 날씬해지고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계속 청소하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보다는 빨리 증세를 처치하는 거에 급급해서 계속 환자를 더 양산해야 돼요. 자, 건강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 즉 독소 제거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왜 몸에 이렇게 산소가 없어졌을까요? 이해되세요? 왜 몸에 산소가 없어졌을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암에 걸렸는데 산소를 질식시키는 처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겨자가스로 상대편을 죽이는 항암제의 이 근본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계속 산소를 질식시키는. 그래서 폐암 환자가 수술하고 계속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면서 계속 스파.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거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쓰레기들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내년이 되기 전에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의 독소, 몸의 독소 좀 다 청소 좀 하자고요. 예. 그래서 내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게 돼서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 얼마 전에 올라가신 여사님이 이래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고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왜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한의원에 매일 다니고 또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도 원인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오셔서 해독을 하니까 평생 70평생 이런 경험이 처음이래요. 내 세포가 날아다니는 기분이래요. 이런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병원의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하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무엘 울만의 시처럼 청춘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낡은 세포와 낡은 유전자들을 완전히 교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생생할까요? 자, 여러분은 5년용이세요? 50년용이세요? 저는 1년마다 우리의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듯 우리의 장 청소를 꾸준히 그리고 마음 청소를 꾸준히 왜 어떤 사람은 약가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 안 가고 100년도 쌩쌩하게 우리 유 교수님 지금 죄송하지만 80세가 넘으셨지만 요 하늘마을을 지금 날아다니시잖아요. 그죠? 자, 이래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좋은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닙니다. 비건이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다? 독소에서부터 해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자, 건강하려면 많은 캔서 스텝 아웃사이드에도 소개되어 있고 많은 그 좋은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기생충에만 급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요새 이제 학회에서 기생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많은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한 5편의 내용들이 기생충이 얼마나 위험한가. 암이 개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기생충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 암 환자들이 기생충 제거하고 났더니 뭐 어떤 분은 알벤다졸을 먹고 펜벤다졸을 먹었더니 암 수치가 떨어지고 종양표지가 수치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등등 있는데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 세포 외피부터 독소가 제거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포 외피, 중피, 내피 외부에서부터 하지만 순서는 어디서부터? 장폐색부터 뚫어줘야지 몸의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상행, 횡행, 하행, S자결장에 있는 선종성 용종이 이 폴립들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들, 모든 암균은 플라그, 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때들이 점점 섞여야 돼서 칼시피케이션 되다가 칼시노마 석회화된 돌덩어리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폴립 용종이 생기고 위축이 되고 이런 단계에서 점점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1단계 뭐부터 청소하세요?
콜론 클린즈. 뭐부터? 대장, 위장, 소장, 대장의 점막에 붙어 있는 모든 세균성 유해 물질, 대장 청소. 2단계는 뇌혈관과 치매, 중풍, 파킨슨 등등의 뇌병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동안 두통이 많거나 이 욱신욱신하고 이런 원인들은 사실은 기생충이 뇌혈관에 많기 때문에 이런 성충들이 이렇게 긴 애들이 될 때는 장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크래치 내면서 나오기 때문에 두통이 빈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뇌혈관 쪽에 이렇게 이 감각이 조금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 췌장암 환자분들도 기생충이 상당히 췌장에 많이 서식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 쪽, 위장, 소장, 대장 등등의 소화기 쪽에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온 장벽에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부터 이 중요한 소화기에 있는 기생충들을 싹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이 유해 물질이 들어올 때 신장이 건강해야 유해 물질들을 여과를 시켜야 필터가 망가지면 간 해독이 안 되면 모든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부터 먼저 건강해야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오래 드신 분들 보면 그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 부전이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관을 타고 전립선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키드니 디톡스. 신장 청소해서 키드니에 있는 결석들이나 유해 물질들을 다 녹이고 그 다음에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이기 때문에 요새 담낭 절제하시면 담낭이 있어도 담석이 생기는데 담낭을 제거하면 그 독소들을 누가 치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암이 있다고 절제할 생각부터 하시기 전에 너무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셔야겠지만 그러나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디스펑션의 원인인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들을 제거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혈액 청소를 해야지. 혈액과 혈관이 깨끗해지지. 이 혈액 청소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흐트러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또다시 방 청소 또다시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 청소 다 해놨는데 눈싸움하고 막 이 바지에 막 접힌데 흙 잔뜩 들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오시면 어때요? 청소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해독이 뭐가 중요하다?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고 비만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운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몸이 독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생기려면 독소가 없어져야 기운이 생겨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많아서 그래요. 덩치는 이만하신 분들 기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다 허당해요. 근데 마른 분들이 오히려 3일씩 과일씩 시켜달래요. 네. 마른 분들이 다 그래요. 기운이 있어. 왜? 그래서 날씬한 몸매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연료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가솔린 차에다가 LPG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발유 차에다가 LPG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동물성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소프론이나 메티오닌이 혈액과 혈관을 아까도 장을 봤지만 원통형이 아니고 상행, 횡행, 하행, 일사결장인데 이 결장들에 다 직장에 다 용종이 생겨요. 폴립이. 그래서 얘네들이 석회화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의 연료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58년 동안 여러분의 연료가 어떻게 적절한 연료가 공급되었는지 장폐색을 유발하는 연료로 계속 공급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되고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첫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과일과 채소들은 섬유질이 주성분이라 수세미 역할을 해요.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 것을 씻어주는 수세미. 수세미 없이 그릇 닦으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수세미로 이렇게 밀듯이 섬유질이 들어가서 그 거친 부분이 장벽에 붙어있는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폐색이 안 걸리니까 대장암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이 건강하면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기능 부전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지방이 혈관을 다 막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원인 그리고 모든 암의 원인이 뭐예요? 지방이 범인이야. 콜테 에셀스틴 박사가 왜 자기 프로그램에 가면 심지어는 아보카도까지 먹이지 않냐면 지방이 모든 고혈압, 혈관 질환의 범인이거든요. 모든 병은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폐색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기름. 근데 여러분들은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고소하지 않잖아요.
벌써 쩝쩝거리시는데 그래서 이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지방을 넣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량 연료를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 차가 지금 똥차가 되고 폐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내 차가 똥차인지 폐차 직전인지 새 차인지 엔진 오일 다 교체하시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 예. 그리고 세 번째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액과 전해질이 pH 균형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세포가 많으니까 미네랄이 너무나 암세포가 미네랄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드랍을 계속 드시면서 여러분의 pH를 균형을 잡아줘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예. 그래서 이 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리고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 정제약품. 예. 약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내추럴 허브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천연 치료제를 활용하시는 게 그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예. 모든 약은 독약이다. 예. 그 다음에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 등등의 정제되어 있는 가공식품, 가짜 음식. 이게 이제 우리 몸은 가짜를 싫어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꼬집어 보세요, 지금 한번. 자, 여기 좀 꼬집어 보세요. 아무도 아예 안 하네. 자, 꼬집어 보세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살아있죠? 근데 왜 자꾸 죽은 음식을 집어넣냐고요. 예, 산 몸에다가 죽은 음식을 넣으니까 우리 세포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주인님 나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죽은 음식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라는 거예요. 치즈, 핫도그, 베이컨은 인식을 못해요. 내 세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 음식으로 교체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음식이 로푸드예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니고 효소가 살아있는. 근데 아무리 과일 채소면 뭐예요? 지지고 볶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811을 기억하세요에서 80%에서 처음에 해독하는 동안은 60%가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로 가고 20% 정도 복합 탄수화물,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전분류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 비율이 80% 가운데 20% 정도로 처음에 해독하는 동안 낮추셔야 돼요. 근데 오시면 현미밥을 흰밥 드시듯이 한 공기, 두 공기씩 드시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몸을 해독하는 동안은 1대1 비율로 40% 천연 탄수화물, 40% 복합 탄수화물은 해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드시되 그 이전에는 60% 정도가 천연 탄수화물, 이 전분류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은 20% 정도로 해독하는 동안은 복합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면 해독이 안 돼요. 소화시키느라 에너지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비율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10%가 단백질,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50%, 60%가 단백질 지방질이란 말이에요. 자, 내 몸,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내 몸에 고기, 베이컨, 치즈, 핫도그 이건지 아니면 샐러리, 오이, 보기만 해도 신선한 나는 프레시한 사람인지 올드한 사람인지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산이나 밭에서 나온 효소가 살아있는 이런 음식을 드셔야 내 몸이 진짜 살아있는 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내 몸이 그냥 병이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서 소변, 대변 그리고 땀을 통해서 독소를 계속 배출해내야 됩니다. 먹는 거보다 중요한 게 싸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건강이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예, 그 중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인들의 모든 병은 싸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샐러드 사탕들 드시는데 우리 하버드 연구에서 보셨죠? 폐암 환자가 리코핀이 토마토를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이게 토마토는 많이 조릴수록 이 항암 작용이 높아요. 그래서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쫙쫙 흡착을 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모든 비만과 독소의 원인이 지방이라 이 지방을 쫙쫙쫙쫙 흡착을 해버려요. 콩 속에 있는 레시틴과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물을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독소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양소를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꺼낸 거를 먹여보고 그 다음에 토마토 자체를 먹였을 때 레시틴만 분해해서 먹인 사람은 오히려 암 수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토마토를 통으로 먹은 사람은 홀푸드로 먹었을 때는 암 수치가 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만 추출한 거 말고 통째로 말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처럼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서 그 설포라판만 추출해낸 게 아니고 통째로 브로콜리 통째로 그거를 말려서 갈아 놓은 거는 괜찮아. 이런 게 홀푸드로 드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샐러드 캔디도 샐러드 자체를 그냥 그 통째로 말렸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단 낫지만 더 좋은 거,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배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장하면 여러분들은 나 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내 품격에 떨어져 하시지 말라고요. 예, 인간의 이 기초적인 건 우리 원시인들처럼 빨개 벗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야 돼요. 예, 저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관장하고 있는 거. 저 그거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예, 제 장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건강한데. 근데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생기려면 몸 내부를 청소하셔야 유해 물질이 다 빠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니까 유익균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 없는 분들은 다 뭐냐면 해독하시라는 사인이고 너무 과식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겨울만 되면 여러분들이 췌장에 과부하가 다 걸려. 인슐린 저항성이. 식사하시고 나면 계속 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과식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주무신 분들은 다 과식이에요.